뉴스를 알아서 딱 알려주는 차잉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트렌드 뉴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변화하는 중국 외식 산업 트렌드에 관한 뉴스를 알려드릴게요. 네, 중국 외식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외식 산업은 중국 내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소비자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는 가격소득 증가, 그리고 빠른 도시화, 젊은 세대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있습니다. 지루하신 거 아니죠? 그래도 들어주셔야 돼요. 네, 중국 요리협회에 따르면 2020년 외식 산업의 운영 수입은 5조 위안을 넘어섰고 2020년도에는 6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국 외식 산업의 새로운 특징 알아야겠죠?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떠오르는 휴안간천 시장이에요. 휴안간천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저도 몰랐어요. 네, 휴안간천은 기존 패스트푸드 매장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그렇다고 완전히 식당, 레스토랑은 아닌,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브런치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휴안간체는 지금 최근 5년간 평균 20에서 25%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 거주할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한 4년 됐나? 4년 전이죠.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브런치 카페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중국 역시 뭐 전통적인 요식업 방식에 벗어나서 이런 MZ세대 잡아야 되니까 메뉴 개발,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는 게 정말 느껴지네요. 그 중국에는 브런치 카페가 별로 없었나요? 중국에는 브런치 카페가 있어도 중국 음식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브런치 카페 솔직히 우리나라 음식 거의 안 팔잖아요. 빵 팔고 우리 스크럼블 팔고 커피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식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패스트푸드도 아닌 그런 느낌의 식당들은 있었는데 거기서도 중국 음식만 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브런치 카페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제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빵도 팔고 진짜 한국보다 종류가 더 다양해서 놀랐어요. 실례지만 중국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저 중국에서 9년 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가볼게요. 네, 두 번째 특징, 이제 중국 외식업은 푸드테크 없이는 못 살아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전자거래와 정보기술을 융합해서 식품, 외식, 그리고 유통산업을 급성장시킨 대표적인 국가로 뽑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 예시 기업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루이싱 커피예요. 중국에 가시면 이제 루이싱 커피 엄청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스타벅스가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어딜 가든 루이싱 커피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아성을 넘겠다는 당찬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중국 전역에 현재 4,5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을 만큼 빠른 기간에 공격적인 확장을 했답니다. 되게 특이한 점은 이제 창업자분께서 커피 프랜차이즈를 본 게 아니라 이제 IT 기업을 표방해서 모든 결제를 이제 전용 어플을 통해서 하도록 했고, 배달과 픽업 주문에 특화된 매장들도 굉장히 많이 개설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성공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최대 모바일 업체인 위챗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 카톡 있죠? 네, 그 카톡이랑 비슷한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손을 잡고 이커머스 활용을 최대한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중국은 카톡을 안 써요? 카톡은 한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면 위챗 씁니다. 네. 그럼 카톡을 전혀 안 쓰는 거예요? 네, 안 써요. 카톡은 한국 거. 그럼 미국에는 카톡? 미국에서 카톡 쓰나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카톡 안 쓰죠. 한국에만 쓰는군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잘 몰라가지고. 좀 공부하셔야겠어요, 피디님.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중국은 위챗, 한국은 카톡 잊지 마세요. 네, 두 번째 기업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건대에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호거 레스토랑이죠. 네, 중국 하이디라오는 단일 점포에 중국에서, 한국은 아니에요 아직. 중국에서 하이디라오는 180억 원을 투자하여서 주방에는 무려 18대의 로봇을 설치하였고
서울에는 배달 로봇 대거를 투입해서 도대체 이것이 식당인지 무슨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미래에 온 것 같다고 제가 그 후기들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일단 서빙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음식도 로봇이 만들어요, 주방에서. 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나 아직 못 가봐가지고. 네, 중국 가시면 중국 하이디라오 한번 꼭 방문해보세요. 되게 재밌는 경험일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특징, 마켓 상품화입니다. 마켓 상품화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밀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밀키트가 유행한 지 이제 코로나 이후예요. 한국은 사실 밀키트 유행을 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서야 코로나 이후에 큰 타격이 있고 나서 우리 이제 중국에서도 다 봉쇄해버렸잖아요. 막 중국은 더 뭐 나가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규제를 해버려가지고 뭐 식당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가서 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조리 제품이 많이 개발이 됐고 중국에서도 유명 이제 외식업들이 이제 머리를 쓴 게 반조리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식업계 마켓 입점은 매장의 분위기를 살리고 기존의 구조를 타파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매 방식을 취해 고객들의 식탁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외식 브랜드들도 제 생각에 중국에 이렇게 밀키트 형식으로 들어온다면 한국 음식 좋아하는 중국인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듣고 계시죠? 네, 두 번째 제가 소식 알려드릴게요. 중국은 혼밥 혼술족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중국은 2021년 9,200만 명이 혼자 살고 있대요. 지금 대다수 뭐 공부를 하러 혹은 일을 하러 고향을 떠나서 이제 홀로 생활하는 콩차오칭리엔이라고 이제 중국어로는 불러요. 그게 빈두지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부터 도시에 살던 사람들, 예를 들어 상해나 뭐 중국 북경에 살던 사람들도 결혼을 안 한대요, 요즘. 왜냐면 본인들 삶에 너무 만족하고 이제 뭐 결혼 꼭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중국 사람들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10년 전에는 뭐 20살, 21살에 무조건 결혼했어야 됐고 사실 제가 이제 막 4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분위기긴 했는데 이렇게 독신 혹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할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중국 정말 시간이 갈수록 많이 바뀌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 중국 역시 혼밥과 혼술, 새로운 외식 문화 트렌드가 자리 잡은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물론 지금 중국 역시 밖에서 먹기가 조금 그러니까 더더욱 혼밥러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혼밥러들이 증가한 만큼 혼술 좋죠. 자체적인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데 대형 주류 브랜드들은 혼술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그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거 좋은데요? 혼자서 마시기 좋은 미니 사이즈 주류를 앞다퉈서 내놓고 있다고 해요. 한국도 우리 소주 너무 크잖아요. 저는 약간 알쓰라서 혼자 소주 한 병 못 먹는데 좀 미니미 사이즈로 나오면 그거 좋을 것 같은데? 네, 장샤오바이가 이제 중국 혼술 대표 브랜드래요. 되게 미니미한 사이즈로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후 3, 4년 내에는 1,000억 위안의 규모까지 지금 혼술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중국 소비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혼밥 메뉴는 무엇일까요? 다들 중국 요리 짜장. 근데 되게 그러니까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짜장면이 한국 음식이더라고요. 중국에는 짜장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중국 저는 1위가 뭐 마라탕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일식이래요, 일식. 중국 사람들 잘 사나 봐요. 일식을 혼자 먹고 지금 중국 생활 정보 플랫폼인 따종디엠핑이라는 곳에서 4만 건이 넘는 혼밥 리뷰를 일식이 기록했대요. 그 중에서도 초밥이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뭐 돈만 많으면 사실 일식 좋죠. 초밥 매일 먹을 수 있어요. 허거랑
광동 요리도 유명한 혼밥 메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허거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맵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이거 그 향?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진 않았는데 네. 그냥 제주도에서 그 아는 누나가 중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계셨는데 네. 약간 저는 그 향이 너무 강하고 약간 샤브샤브처럼 맞아요. 샤브샤브. 그러니까 우리 샤브샤브 혼자 먹기 좀 민망하잖아요. 양도 많고. 저 그래서 어떻게 먹지? 했는데 1인용 허거가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대요. 그래서 1인용 허거가 뭐냐면 1인용 허거 냄비가 이렇게 생겨나서 거기에 서빙이 되고 이제 혼자 오시는 손님에게 맞춰서 메뉴가 1인분이 딱 가능하게 구성이 된대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허거는 샤브샤브 같은, 근데 중국식 샤브샤브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 식재료, 야채들도 많기 때문에 그 하나만 먹었는데도 든든하고 영양분 섭취가 가능해서 중국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혼밥 메뉴라고 해요. 광동 요리 역시 되게 맛있는 요리거든요. 근데 양이 되게 많고 푸짐해요. 그런데 지금 1인식 맞춤형이 생겨나서 광동 요리도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혼밥 메뉴로 지금 대세라고 합니다. 네. 네, 다음 빠르게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는 외식업이었고 우리 이제 이커머스 시장으로 가볼 건데 우리 이커머스 시장 하면 뭐 떠오르시나요, 피디님? 이커머스 그 쿠팡? 그렇죠. 그런 거. 지마켓, 뭐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 요즘 저는 맨날 택배가 그렇게 집에 쌓여 있거든요. 매일매일 택배 안 시키시나요, 피디님? 저는 와이프가 많이 시켜요. 그렇죠. 여자들, 그렇죠. 네,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한층 활기를 더 오히려 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마케터에 따르면 세계 소매 판매액은 감소했는데 이커머스 매출은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28%나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중국은 이커머스 강자거든요. 근데 선두권을 유지했다고 해요.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은 2020년 그냥 기준 인구가 14억 4,40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10억 명이 또 인터넷을 사용하고 또 여기서 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인구는 약 7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시키겠어요. 이커머스 시장이 괜히 안 커질 수가 없어요. 인구를 보면은. 근데 또 재밌는 게 중국 이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계속 변동되고 소비자들의 그런 원하는 수요 혹은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더해져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역동적인 재밌는 시장이에요. 그럼 우리 이커머스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 이커머스 대표 두 그룹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생각나시는 거? 틱톡 아니에요? 틱톡? 틱톡은 이제 SNS. 죄송합니다. SNS. 자, 이커머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거 우리 알리바바 그룹이에요. 자, 세상 모든 물건이 거래되는 곳이라고 불리는 알리바바 그룹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80%가 이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일 1억 명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알리바바를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내 소포의 70%가 알리바바와 관련된 회사를 통해 거래될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알리바바는 이제 크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B2B와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C2C로 나뉘는데요. 이제 B2B 같은 서비스는 우리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알리바바닷컴 인터내셔널과 차이나가 있대요. 이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무역을 알선하는 B2B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해외 바이어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 그런 점을 착안해서 알리바바가 이런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로 시장을 넓힌 이제 C2C 사이트. 이제 좀 재밌는 거 나오네요.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아는 거, 타오바오, 마켓플레이스, 티몰닷컴이에요.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웹사이트고 타오바오는 이제 중국에서 인기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C2C 시장 거래의 90%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중국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진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에는 타오바오를 정말 많이 사용했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지금이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엄청 대세더라고요. 우리 알리익스프레스 잘 보세요. 맨날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할인이 굉장히 높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 별거 다 팔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거 사고 있습니다. 네, 해외 배송인데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저는 중국어 잘 하지만 가끔 이제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 서비스, 다양한 언어 서비스도 제공해서 한국어로 이렇게 딱 바꾸면 아주 이용하기 편하더라고요. 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핀도더라는 이커머스 그룹인데 이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건 중국 내에서 유명한 소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요. 우리 아까 말했던 타오바오, 알리바바에 비해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억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왜 유명해졌을까요? 혹시 왜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아시나요? 이 마케팅을 잘하나요? 그렇죠. 마케팅, 그렇죠. 근데 이제 타겟 마켓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렇게 너무 큰데 내가 1등이 될 거야는 사실 무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핀도더 같은 경우에는 1, 2선 도시 소비자들을 타겟한 게 아니라 3, 4선, 그러니까 메인 도시가 아닌 소도시를 타겟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소도시는 조금 저렴한 거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공동구매. 우리 공동구매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왜 우리 소비자들이 자신이 이제 마음에 드는 상품을 혼자 구입할 수도 있지만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이 드는 상품이 올라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가 올라왔는데 이게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중국 아까 제가 SNS 뭐라고 했죠? 대표 SNS 카톡 말고 틱톡, 알리바바, 미챗! 미챗을 통해서 상품 링크를 가족, 친구한 지인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대신 같이 사야 돼요. 근데 같이 공유해서 공동 구매를 할 사람을 모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구매자가 많아짐수록 내가 사는 구매 가격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프로까지 되냐? 50%까지 할인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되게 합리적인,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요즘 카카오톡, 딜톡 이렇게 참여하기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요. 해보세요. 그리고 되게 공동구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동구매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혼자 사거나 해야겠죠. 그러면 제 가격에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용을 안 하겠죠. 이게 되게 많이 몰린다고 해요. 왜냐면 인기 상품이면 너나 나나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두 기업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은 어떤 트렌드냐. 중국은 지금 C2M 방식으로 발전하는 게 플랫폼 또 트렌드래요. 그게 뭐냐, C2M. C2M은 제가 영어 조금 한번 해볼게요. Customer to manufacturer. 영어 잘하죠? 네, 그 무슨 뜻이냐? Customer to manufacturer.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중간 도매상, 그러니까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 니즈를 직접 생산업체에 전달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존에는 B2C죠. B2C는 이제 생산자가 제품을 기획하고 유통회사에서 전달을 해서 이제 유통회사가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 C2M은 이제 유통회사가 고객 데이터를 직접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생산자는 이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바로바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떤 게 줄어드냐? 중간 과정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감하죠. 시간도 절감해요. 왜냐면 중간 단계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소비자 수요를 이제 직접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공급 부족 혹은 이제 품절이에요 이런 거 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체에서 바로 주문을 받고 만드니까 재고 과잉이라든지 공급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수요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즘 뭐라고요? 위챗! 아니요, C2M 방식. C2M 방식인 그게 플랫폼 트렌드라고 해요. 네, 제가 요 정도, 오늘 이 정도 해외 트렌드 뉴스 여기까지인데 괜찮으시죠? 네.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재밌는 해외 트렌드 뉴스 가지고 올게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차잉이에요.